벙어리 아들. 그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인형일 뿐이다. 어머니의 차가운 고백. 내가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했니? 넌 내 죄의 흔적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여보, 이 기록들이 세상을 뒤집을 거예요. 주 총장, 아버지의 선포. 오늘부로 벙어리 아들은 해임이다. 언론의 조롱. 역시 인형 CEO, 아무 말도 못하네. 그때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렸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배신한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부모.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나 세상은 환호했다. 벙어리 회장, 드디어 입을 열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 건물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층 회장실은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강태수가 있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대기업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된 남자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보다는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태수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들이 보고를 올려도 태수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태양그룹의 벙어리 CEO, 과연 경영 능력이 있을까? 말 못하는 회장, 회사도 침묵 중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수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태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 7살 꼬마 태수는 아버지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강 회장의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입 닥쳐. 넌 내 꼭두각시야. 내 목소리 따위는 필요 없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이윤정은 더욱 잔인한 말을 덧붙였죠. 우린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어. 하지만 내가 있어야 이 회사가 유지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어린 태수에게 집은 감옥과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개인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강 회장이 직접 경영학 서적을 읽히며 훈육했죠. 회사를 물려받을 놈이 감정 따위에 휘둘리면 안 된다. 내 생각은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10살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친구들과 싸워서 다쳐와도 부모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며 냉대했죠. 태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체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태수가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려 하면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러워. 입 다물고 고개만 끄덕여. 이윤정은 아들이 맞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죠. 저렇게라도 해야 제대로 된 후계자가 되지. 15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학교에서 친구를 도와주다가 늦게 들어왔을 때였죠. 강 회장은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여유가 있다고? 넌 그냥 내 인형이야. 인형이 감정을 가져? 그날 밤 태수는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부모는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후계자 같아 보이는군. 강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겉으로만 무기력한 인형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의 눈은 차갑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수는 30살이 되었고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강 회장과 이윤정은 태수의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죠. 여러 재벌가 딸들과 맞선을 주선했지만 모두 태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벙어리 맞아요?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상대방 가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연을 만났습니다. 김서연은 중산층 가정의 딸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선량한 여성이었죠. 태수의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재벌가 딸도 아닌 걸 왜 며느리로? 하지만 다른 상대를 찾기 어려웠고 서연의 가족이 조건을 받아들이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연은 달랐습니다. 태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죠.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판단이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서연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말더듬이가 심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침묵이 때로는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태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태수는 결혼 서약도 고개만 끄덕였고 서연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도 서연은 태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죠. 그저 곁에 있어 주었고 필요할 때만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흐른 지금 서연은 태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은 늘 따뜻한 미소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태수는 말 대신 서연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길에서 서연은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둘만의 소통 방식이었죠. 하지만 태수의 일상은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결정을 부모가 내렸고 태수는 그저 도장만 찍는 역할이었죠. 임원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으면 태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태수는 문득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책장 뒤편에 감춰진 작은 서랍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권의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중 하나를 꺼내어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임원들의 대화, 아버지의 지시사항,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은 태수만의 세상이었고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침묵하는 입 대신 펜이 그의 목소리가 되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서재에서 기록을 마치고 침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태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회사에 간 사이 집안 정리를 하려고 했죠. 청소를 하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태수가 항상 잠가 놓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죠. 책장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태수답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책장 뒤쪽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책장 뒤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밀어보았죠. 그러자 숨겨진 서랍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수십 권의 수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태수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또 나를 때렸다. 이번에는 뺨이 아니라 등을 했다.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일기는 태수가 10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고통의 기록들이었죠. 다른 수첩을 펼쳐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우리가 원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한 기록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의 뇌물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상무가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계좌번호까지 확인했다. 이전무가 해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있다. 스위스 계좌 개설 서류를 봤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남편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요. 여보는 정말 무력한 게 아니었구나.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수첩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출생에 관한 의혹들이었죠. 어머니의 옛 일기를 우연히 발견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고 적혀 있었다. 혹시 나는? 글이 중간에 끊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더 뒤의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내 친모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그 여자만 없었다면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내 친모가 죽은 게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태양그룹과 시부모님들의 숨겨진 진실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요. 이 기록들이 세상에 나오면 서연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태양그룹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서연은 마지막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이었죠. 서연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없다. 이 진실들을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 같았어요. 서연은 황급히 수첩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여보, 집에 있었네요? 태수가 서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태수는 서연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어요. 고통,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요. 여보. 서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도 서연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비밀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시부모님들이
태수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수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 후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수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어요. 정치인들과의 유착, 세금 포탈,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남편과 자신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남편이 혼자 이 짐을 짊어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죠. 태수도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태수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기록해온 모든 것들. 저도 알고 있어요. 순간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장 큰 비밀이 들켜버린 순간이었죠. 태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3년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뒤따라갔죠. 서재에 도착한 태수는 곧바로 책장 뒤에 숨겨진 서랍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서랍을 열어 수첩들을 확인한 후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은 태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손을 피했어요. 처음으로 태수가 서연을 거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이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에요.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평생 숨겨온 비밀이 발각된 두려움, 아내에게 실망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까지요. 서연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저에게 펜과 종이를 주세요. 태수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써주세요. 당신이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요. 잠시 망설이던 태수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서연은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위험이 뭐예요? 저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함께 견뎌야 할 사람이고요. 서연도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만의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태수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이야. 서연은 그 글을 읽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온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길게 답변을 적었습니다. 기록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길 바랐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참아야 했어.
서연은 남편의 글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봐요. 서연이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부모님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할 사람들이야. 내 친모의 죽음이 그 증거야. 서연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친모님이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윤정은 내 친모가 아니야.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가 따로 있었어. 그 여자가 나를 낳고 얼마 안 가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후에 아버지가 이윤정과 결혼한 거야. 서연은 입을 막고 말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윤정은 내 친모를 질투했어. 그래서 그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나는 그 증거들도 찾고 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찾고 있었던 거군요. 서연이 적었습니다. 태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해왔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다. 전화 너머로 이윤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본가로 와라. 태수도 함께. 중요한 일이 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태수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글을 썼어요. 이상해. 평소에 이윤정은 우리를 본가에 부르지 않아. 뭔가 눈치챈 것 같아. 혹시 우리가 오늘 비밀 기록들을 발견한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해. 내일 본가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태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이 수첩들은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숨길까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당신 친정어머니 집이 어째? 우리 부모님은 당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수색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수첩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따로 복사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기로 했어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수는 평생 혼자 짊어지던 비밀을 누군가와 나누게 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도 컸어요. 서연은 남편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이 시련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당신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수와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태양그룹 본가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연의 친정에 중요한 수첩들을 맡기고 온 후였어요. 차 안에서 서연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사가 문을 열어주는데 이날은 강 회장이 직접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더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들어와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와 서연이 거실로 들어가자 이윤정 외에도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앉아라.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태수와 서연이 자리에 앉자 강 회장은 그들 앞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태수야, 서연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이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 기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지. 강 회장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의 수첩 내용과 똑같은 정보들이 들어 있었어요. 임원들의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탈세 관련 자료들까지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했을까요? 놀랍지? 이윤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야. 그녀가 손짓하자 정장 입은 남자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보안팀장이야. 그리고 옆에 분은 사설탐정이고.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이윤정은 서연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내부에서 이런 정보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야. 보안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내부 고발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너에게 직접 묻겠다. 혹시 내가 우리 회사 일에 대해 뭔가 기록하거나 누군가에게 제보한 적이 있느냐? 태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죠. 사진 속에는 서연이 어제 친정집에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 친정에 뭘 가져다 준 건가요? 사설 탐정의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선물? 그렇게 큰 가방에? 그녀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 친정집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들어갈 때는 큰 가방을 들고 갔는데 나올 때는 빈손이네요. 뭘 두고 온 건가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보안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연 씨 친정집 주변을 감시한 결과 어제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태수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일어서서 서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 태수야. 지금은 내 아내가 답해야 할 때야. 대답해, 서연아. 이윤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혹시 태수가 몰래 기록해 놓은 것들을 친정에 숨긴 건 아니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태수 씨 집 서재를 조사했습니다. 태수와 서연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두 분이 외출한 사이예요. 사설 탐정이 대답했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진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미 비어 있었지만요. 태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들킨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야, 실망이야. 정말 실망스러워. 그러더니 갑자기 태수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내가 우리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이윤정도 일어나서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서연아. 그녀도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을 배신해?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맞는 모습을 보니 평생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는 이윤정을 밀어내고 서연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이 태수를 붙잡았어요. 놓으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설탐정까지 나서서 서연을 제지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이제 진실을 다 털어놓아라. 그 수첩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면 너희를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해주마.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비라곤 찾을 수 없었어요. 만약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윤정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친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교통사고란 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알잖아. 태수의 온몸이 떨렸어요. 확실한 위협이었습니다. 서연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을 주겠어. 강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1시간 안에 그 수첩들을 모두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도 전부 말하고. 그의 목소리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윤정이 서연의 목을 살짝 조르는 신용을 했어요. 이 예쁜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서연은 공포에 떨었고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태수와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안팀장과 사설탐정이 두 사람을 감시하는 가운데 강 회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윤정은 소파에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현명한 선택을 해라.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태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도의 공포감에 떨고 있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시치미를 떼려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보안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최근 도서관에서 기업 내부 고발 관련 서적을 대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런 책을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였는데 이렇게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태수 씨. 사설탐정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소 사용하는 문구점에서 최근 몇 달간 수첩과 펜을 대량으로 구매한 기록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쓰기엔 너무 많은 양이죠. 태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추적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받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강 회장과 이윤정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강 회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 수첩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해 주마. 하지만 이윤정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건 해외로 추방하는 정도야. 물론 다시는 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겠지만 서연은 입을 막고 말았어요.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이윤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태수 친모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태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백한 살인 예고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누군가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사가 달려와서 강 회장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이 둘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조용히 해. 태수와 서연은 보안팀장과 사설탐정에게 끌려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층 높이라 뛰어내리기는 위험했어요. 그리고 밖에는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강 회장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수사관들이었어요. 강 회장님, 태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물론이죠.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이미 제보를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최근에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요. 수사관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내부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이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일로 고민이 많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회사를 모함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층에서 태수와 서연은 아래층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온 것 같아요. 서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숨긴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그 위에 글을 써서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비상시를 대비해서 검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어.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언제요? 태수가 다시 썼습니다. 어젯밤에.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라고 했어. 서연은 남편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강 회장과 이윤정이 검찰 수사에서 벗어난다면 태수와 서연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복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할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따님이나 아들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두 사람 다 외출 중입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와 서연을 위층에 가둬놓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이윤정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태수는 회사 중요한 회의 때문에 오늘 종일 바쁠 거예요. 서연이는 친정에 가 있고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연락해서 불러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이 요청했습니다. 강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휴대폰은 2층 방에 있었고 당연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화를 받지 않네요. 강 회장이 연기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점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위층에서 태수와 서연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찰이 온 것은 희망적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강 회장과 이윤정이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려 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관들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 회장과 이윤정이 모든 증거를 숨기고 태수와 서연을 제거해버릴까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태수와 서연의 집 주소를 요구하자 강 회장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봤지만 수사관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회장님, 뭔가 숨기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아래층의 모든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의심스럽게 변했어요. 위층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 회장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집 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일러 점검을 하기로 해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회장이 급하게 막아섰어요.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서.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이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태수와 서연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어요. 한마디라도 소리내면 둘 다 죽는다고 생각해. 그의 눈빛은 진짜 죽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서연에게 손짓으로 창문 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문 앞에서 더욱 크게 소리를 냈어요. 아래층의 수사관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수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강 회장과 이윤정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탄로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까지. 강 회장과 이윤정은 당황했어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2층에서 서연이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서연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이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보안팀장은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경찰이 2층 방문을 열자 태수와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어요. 서연의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태수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감금하고 폭행했어요. 검찰 수사관들도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즉시 이해했어요. 강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서연도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침묵하던 남자가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모두 강 회장과 이윤정은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친정에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지? 그 안에는 태수가 평생 기록해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검찰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뇌물수수, 탈세, 비자금 조성. 그리고 그가 더 깊이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살인 관련 정황까지. 이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미친 벙어리가 지어낸 얘기라고요. 하지만 태수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친모를 죽인 건 당신들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수야,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친모의 일기도 찾았고, 교통사고를 조작한 증거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이 강 회장과 이윤정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감금, 폭행, 그리고 살인 혐의로. 이윤정이 발버둥쳤어요. 안 돼요. 이건 음모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보안팀장과 사설탐정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30년간 태수를 억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드디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검찰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의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거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언론에서는 태양그룹의 충격적인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벙어리 회장 30년간의 침묵 깨고 진실 고발 재벌가의 숨겨진 범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 태수와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어요. 법정 안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강 회장과 이윤정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던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이윤정은 야위매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석에는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앉아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위축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강태수 씨, 30년간 침묵하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증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네, 재판장님. 태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재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남자의 30년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말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때렸어요. 내 목소리는 더럽다고, 입 다물고 살라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려왔어요. 서연은 남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듯 했어요. 10살 때 태수가 계속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도 남기고 싶어서.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쥐었어요.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 기록하신 내용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태수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강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김미영 씨에 대한 진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막혔습니다. 태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진정하려 했어요.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제안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태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윤정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는 이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윤정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5살이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태수야, 엄마가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해라고.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태수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윤정이 어머니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이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윤정이 일기장, 그리고 정비업체 사장이 증언도. 태수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두 손을 모아 남편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수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30년간 혼자였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분을 만났어요. 태수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배어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서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들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태수가 일어서서 강 회장과 이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재판장이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인의 용기 있는 증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간의 고통을 이겨내신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태수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서연에게로 갔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끌어안자 태수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힘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볕이 내리시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태수와 서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강 회장 일가 최종 선고, 무기징역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재판이 끝났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 회장은 살인교사와 각종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윤정도 살인교사 공범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보안팀장과 사설탐정도 각각 10년씩 실형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었죠. 사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어머니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양그룹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서연이 말했어요. 여보,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수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신했어요.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태수는 잠시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2달째예요. 서연이 배를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태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수 있어요. 태수가 서연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아무도 이 아이의 목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둘이서 작은 상담센터를 만들어 봐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태수는 서연의 제안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침묵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서연이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운명이었어요. 태수는 아내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태수 씨 맞으신가요? 태수는 조금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미영의 친구였어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어머님 말이에요. 뉴스를 보고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태수는 깜짝 놀라며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는 태수 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성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태어난 후에도 항상 태수 이야기만 하셨어요. 내 아들은 특별한 아이야. 꼭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성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이가 태수 씨를 위해 준비해둔 거예요. 제가 30년간 간직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태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강하고 착한 아이니까 꼭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서연도 함께 울면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 남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진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태수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드디어 자유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6개월 후
태수와 서연은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미영상담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태수의 친어머니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고, 태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말하는 것이 두려우시죠? 태수가 상담받으러 온 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30년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시면 반드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와 서연은 집에서 아기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였어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소.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미자에 웃을 소자요. 우리 아이가 항상 웃으면서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행복의 기록이었어요. 오늘 서연이와 아기 이름을 정했다. 미소. 정말 예쁜 이름이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하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30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벙어리였던 남자는 이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진실과 사랑의 힘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